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4,104만 2,100원에서 4,934만 1,600원으로 20.2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5천만 원이 넘는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까지 확대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13.73%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인 11.98%보다 1.75%포인트 높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구축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12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13,552가구가 공급됩니다. 시세보다 60에서 8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한 자치구가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강남 3구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마용성과 또 광진구까지 상승세가 확대된 겁니다. 이렇듯 서울을 비롯해서 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신축 아파트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바로 이 아래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부동산 오픈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 어떤 정보를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선 행보를 보고선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좀 넓게 보십시오. 멀리.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지역은 좀 떨어졌다, 또 어느 지역은 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전히 강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찾아야 되는 거, 강남 불패, 여기에서 앞으로 차기에 강남이 될 지역들 두 지역을 오늘 소개드립니다. 용산구의 이태원동, 그리고 바로 동대문에 있는 용두동, 청량이 가까운 곳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강남이 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니까 제 기대감까지 같이 높아지는데요. 자, 함께 이주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원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유형입니다. 시세 현재 5억 8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참 좋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키는 현재 금리를 인하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이 터키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터키 같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이사님께서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또 지금 현재 이 입지 분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워낙 규제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터키만 리라가 폭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방송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의 부동산에 지금 눈 돌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색적이고 앞으로 세계인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이 될 겁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왜 터키에 지금 줍줍을 하면 안 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터키에 지금 리라가 폭락을 하면서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이 아파트를 5만 채를 사들였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정을. 이렇게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저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은 하죠. 결론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거를 이제 우리 IMF 때 상황하고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1997년에 IMF가 시작이 됐고 2001년에 끝났습니다. 한국 IMF 시작을 했을 때 딱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정말 무너졌죠. 모든 일자리를 잃고 금융사, 은행도 문을 닫고 아주 좋은 땅값도 떨어지고 하물며 강남의 집값도 20에서 30% 반값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핵심지 가릴 거 없이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2배 이상 폭등을 했었죠.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 그것은 정말 위너다라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못 샀습니다. 근데 현재 터키 상황을 볼까요? 환율은 역시 폭등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도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터키 집값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이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는 터키는 우리의 IMF 상황과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 아파트가 그럼 5천만 원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핵심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좀 그 터키에서 외곽 쪽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런 것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통화인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갖고 나가서 이걸 사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을 갖고 그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리라화로 환전을 해서 이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이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올랐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환율이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달러로 바꿔서 다시 원화로 또 환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환차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고 환차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손해가 없이
손해가 없을지라도 여기 가는 비용, 그 신경 쓴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 만약에 정말 줍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호가 와야 되냐면 그 터키에서 가장 그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데, 그리고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죠, 안탈리아 이런데,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다라고 하면 그때는 달려가십시오. 네, 그러면 투자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저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팩트 체크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저한테 외국 부동산 같이 가자고 더 이상 상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찾으실 곳은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입니다. 가장 이국적인 감성과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고요. 물론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인과 그리고 세계화가 될 곳이 바로 이태원동입니다. 그리고 이태원동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용산 자체의 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를 받아줄 배후 주거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포 쪽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받아줄 겁니다. 바로 거기가 이태원동이라는 거죠. 자, 그 이태원동의 바로 옆에 쪽에 위치한 것이 이제 용산민족공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2년은 용산민족공원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시작이다,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미연합사가 이제 올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 보셨겠지만 용산공원이 3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들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용산 민족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체육시설, 역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크기만 크고 녹지 공간이 크고 뭐 쾌적하겠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서울의 가장 중심, 심장의 위치를 갖고 있는 중심에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권에 안에 드는 바로 그런 가장 비싼 집들, 최고급 주거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지역은 바로 그런 핵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은 특히 이 지역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난 정말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게 6호선 라인에 있는 이태원역 초역세권입니다. 2, 3분만 걸어가면 딱 나오는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말씀드린 용산공원이 가장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또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과 남산 그리고 여기를 잇는 이런 녹지 보행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이태원역 위쪽으로는 각국 그 외국 대사관들과 고급 주거 단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왜 좋을까요? 위치 보시면 위에 남산 있고 옆에 공원 있고 아래쪽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 설계의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산 임수 위치죠.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주변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이런 것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욕 센트럴파크와 닮은 그런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오늘 이제 투자를 여기를 왜 해야 되나? 이태원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10호, 9개 노선이 있고 10호선이라 불리는 신안산선역이 이제 2025년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6호선 라인이 상당히 저평가된 라인인데 사실 이태원역을 지나는 이 6호선 라인이 앞으로 우리가 꼭 그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저평가 라인입니다. 상권들, 핵심 상권들을 많이 지나고 있죠. 홍대, 합정, 그리고 여기 이태원 상권. 거기에서 앞으로 역세권 상권화에 대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바로 말씀드린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 자, 한남뉴타운이 마주보고 있는 쪽이 바로 강남의 1급지, 반포, 그리고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성이 있는다는 것은 여기에가 이제 반포가 우리가 30평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우리가 42억 실거래 찍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남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50억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1구역은 그 해제 지역이고요. 2, 3, 4, 5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개발로 인해서 약 12,500가구 정도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한남 3구역과 2구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이태원역에서 딱 붙어 있는 것이 2구역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됐고 내년에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지분 쪼개기가 거의 없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역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장조 아파트죠. 지분 쪼개기가 좀 심하긴 했지만 여기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럭셔리한 시설들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마리나 요트 시설이라든지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강남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에서 동빙고역으로 들어오는데 한남 뉴타운의 3구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보강역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과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남에 있는 오늘 소개드리는 빌라가 4년 만에 처음 나오는 신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라 가격이 폭등할 이유를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의 호재입니다. 위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환승역, GTX 노선들, 그리고 아래쪽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빈창구역, 이쪽에 대한 또 호재가 굉장히 또 이슈죠. 자, 그리고 캠프킴과 포함을 해서 이쪽에서는 요번에 신속 통합으로 인해서 청파 2구역이 요번에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과 서울역, 그리고 여기에 1호선 경부선, 한강, 용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 이 계획도 세워져 있고요. 이게 공동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마포까지도 이어지는 보행축. 이 보행축이라는 것은 바로 관광축이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도보로도 이 용산을 한 섹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구역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발표를 사실은 어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서울시와 용산구청 그리고 국토부와 시민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용산 정비창 구역은 사실은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되면서 여기를 지금 10,000세대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정부가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남은 유휴 부지고요.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이 국제 그 글로벌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을 꼭 키워야 되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임대 아파트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신지 많이 갈리시겠지만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원안대로 하자. 그리고 그 용산의 그 정비창 구역과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의 부지를 포함해서 만세대의 주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용산 정비창 구역의 부지에 있는 주거 비율은 30%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업무 시설로 채워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서울시 의견이고, 국토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100% 공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만세대를 채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둘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고 주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일자리, 먹거리,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야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자, 그리고 용산이 지금 왜 앞으로 뜰 것이냐? 물론 이제 현대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용산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그 자동차 연구단지라고 하죠.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드론 택시나 그리고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차 원효로 4억 부지에 연구소를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험 운행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현대 쪽에서는 이미 삼성동의 현대 GBC의 그 본거지를 또 짓고 있지만, 지금 UAM 사업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진 전자월드 부지, 여기도 지금 매입을 했죠. 여기를 이제 현재보다 10배 규모로 지금 초대형 상업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에 가시면 개선문 있고 그리고 신개선문이라고 하는 라데팡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최대의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나진온 월드 부지가 그런 최대 상업지역 라데팡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도 역사박물관과 또 34층 주상복합단지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 3구역도 이미 대장주 아파트 현대가 수주를 했죠. 그리고 크라운 호텔, 여기도 역시 바로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이런 고급 주거시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쪽은 현대가 아마 줄을 이루면서 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용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보시면 주거시설들보다는 지금 주거시설들은 보통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들어오고요. 아파트들은 이제 한남 뉴타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세는 한남 뉴타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시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주거 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기회들은 그쪽에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 여기가 이제 3대 마이스 산업단지죠. 마고, 그리고 잠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울역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2027년에 완공이 들어갑니다. 강북의 코엑스다라고 불리고 있고, 이미 이제 이 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자원 마련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는 앞으로 GTX A, B 노선 포함해서 이미 12개 노선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따라서 이 서울역을 교두보로 해서 들어와서 도보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든 가장 많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태원 상권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와 그런 상권의 그 발달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이태원 쪽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링킹파크라고 그래서 용산공원의 하반부에 마치 그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통의 그 축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넓은 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까지 모이는데 교통이 막힌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 하부를 인터체인지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가시고요. 자, 그래서 시세 보겠습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마지막 신축입니다. 5억 8천만 원부터 이거는 이제 1.5룸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6억 8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4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최소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용산에 오피스텔 갭 투자도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은 초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업무, 주거 이런 복합 시설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시명 재개발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진입조차 좀 불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잡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부동산으로 가려던 눈을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끌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지역 용산구 이태원동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정보 체크 지역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금 서울시 동대문 용두동으로 가볼 텐데요. 유형이 지금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 4억 5,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 지역 빠르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량리 잘 아시죠? 청량리 앞으로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바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이제 3대 축이죠. 60층의 9개 동이 들어오는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드디어 청량리 는 이제 강북의 삼성동으로서의 이제 입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청량리를 오늘 소개드릴 건 아니고요. 청량리 바로 옆에 있는 용두동입니다. 용두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두는 이 청량리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제기동과 그리고 신설동역 이쪽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용두 6구역과 5구역 이미 지금 개발이 돼서 이제 입주,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입주가 마무리될 거고요. 이 주변 지역들이 지금 청량리가 뭐 6, 7, 8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제기 4, 6구역 이런 것들도 지금 모두 재개발에 지금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대문구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두동이 그 청량리의 그런 개발 후광 효과를 받으면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두 5, 6 구역 앞으로 이제 시세를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왕십리에 있는 뉴타운 시세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한 17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항상 빌라 투자의 그 핵심은 바로 그런 비싼 아파트 주변에 투자를 하시면 같이 동반 시세 상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청량리역에 이런 많은 그 지금 그 교통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의 동북부의 환승 역할을 하면서 바로 제기동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선 영역까지,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는 왕십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청량리뿐만이 아니라 홍릉 바이오 의료센터,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적인,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기업으로서 이것의 클러스터가 지금 계속
활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그러니까 업무 단지가 생기는 거죠.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투룸 기준으로 4억 5,500에서 5억 5,500. 그래서 전세는 4억 원에서 5억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지원 이사님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는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했던 부동산 정보 체크 내용 저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자, 오늘은 부동산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대근 대표님이 신속 통합기획 최종 선정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12월 28일이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많은 흥행 속에서 실질적으로 21개 구역의 공모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분석과 그리고 또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추후 발굴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서 해당돼서 이제 빠른 개발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구역이 지정됐었던 곳들 중에는 도시 재생사업지와 그리고 재개발이 해지됐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감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한 구역씩이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제되어 있었던 구들에 대한 이런 좀 아쉬움들이 또 남아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재생 사업지와 해제 구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렵게 정비 지수제를 통해서 재개발이 어려웠었던 지역들도 정비 지수제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희망들이 또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고자 하는 공급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재개발이 해지되고 이런 지역들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축의 그런 증가라든가 빌라의 증가로 인해서 구성원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였었고요.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1년 9월 23일, 즉 공모에 썼던 공모 날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축이 지어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의 규제를 좀 어떻게 보면은 방지하고자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바로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수가 가능하고 내가 전세 투자라든가 이런 갭 투자가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건축허가 제한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분별한 건축의 그런 구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의 가장 악재였었죠. 그런 부분들을 건축허가 제한을 통해서 2022년 올해 이제 1월 중으로 날짜를 딱 정해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선정된 21개 구역뿐만이 아니라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까지로 구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공모에 또 좀 넣거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들로 이제 기대감이 모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또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1월 28일까지 준공이 난 건물들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을 제외해준다라고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1월 28일로 지정을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1월 중으로 구성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제한까지 같이 함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공모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민간 그리고 공공 재개발에 추진을 해서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집들, 저가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그런 소급 적용을 통해서 나는 진짜로 이 지역에 내가 주택을 사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재개발로 민간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금 청산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풀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고요. 2023년 이제 내년에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역 지정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2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5년짜리가 단축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6, 7년 이상은 더 이루어져야 뭐 관리처분 시행 단계 그리고 다 모든 부분들 건물이 올라가는 데까지의 기간이 또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는 배제되었죠. 이곳에 후보지가 선정 제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도 굉장히 이 구에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배제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고 추후 건축 허가 제한을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지분 쪼개기 이런 제한들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런 효과에 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신축 빌라의 건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건축업자라든가 건축 공급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짓게 됐다가 이곳을 들어와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또 매매가 안 될
노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지역은 계속 노후되어 있는 슬럼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 가격 요즘 뭐 중위값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 너무 고가의 그런 아파트들만 거주를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가의 주택들의 공급들도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것들은 좀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저가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이다. 올해부터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가 주택의 평균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신축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1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된 빌라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이하의 대시 지분율을 가진 빌라들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투자를 또 올해는 보신다면 굉장히 또 이런 빌라들이 인기가 초강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의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대근 대표님 매주 일요일에는 무료 세미나를 또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 체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함께 가볼 지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이 들어설 곳에 위치해 있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현재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체크 지역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첫 번째 지역은요,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이곳 고덕동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입지가 굉장히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9호선이 생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샘터공원역 9호선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내 집 앞 바로 역세권이 생기는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지역 고덕 2-2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북쪽 라인에는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곳의 완공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업무 시설들이 밀집될 수 있는 요소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미사를 떠나서 이곳에 대중교통 편의 시설들 뭐 지금 현재 9호선, 5호선뿐만이 아니라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2022년부터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도 이곳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아파트들 뭐 그라시움을 비롯한 이 지역 아르테온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2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민간 추진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보다도 더욱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덕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의 도심 지역들 3도심이죠. 서울 도심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강남 지역을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관통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형 업무지까지의 접근성도 너무 우수하고요. 고덕 내에도 16만 명의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자축적인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높은 수요의 그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에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지역들 저밀도 주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 재개발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에 추진 공모를 이번에 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구역보다도 더욱더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2-2구역입니다. 바로 고덕 비즈밸리를 끼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들을 끼고 있는 곳에서
숲세권, 공세권까지 같이 함께 이루고 있죠. 샘터공원이라든가 동명근린공원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역세권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뭐 업무지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숲세권 그리고 이런 학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고덕 2-2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덕 비즈밸리에 들어가는 업무지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지금 현재 이케아가 또 입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몰세권까지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이곳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약 150여 개 정도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첨단 산업 R&D 연구단지와 대형 유통 산업단지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뭐 이케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용 창출 효과 약 3만 8천여 명 정도 9조 5천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굉장히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장 좋은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쇼핑몰이 구성되는 이제 이케아 3호점, 뭐 광명이라든가 고양시, 이케아가 들어섰던 곳들 모든 지역들의 아파트의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개발 호재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4호선 그 4단계가 구성되는 것이 바로 샘터공원역입니다. 그동안에 강남권을 관통하고 잠실권을 관통할 때 실질적으로 9호선 라인들 얼마나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지역이 앞으로 고덕이 구성되는데 지금 예정이죠. 이제 착공되는 순간 또 완공된 후 개통되는 순간에 또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6,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추후에 지가 상승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22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모습에서도 세종까지 앞으로 이제 뭐 70분대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충청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지역 바로 고덕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전세를 넣으신다면 3억 3천 정도 무난하게 보실 수 있겠고 조건부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를 맞추고 나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약 계약금 정도 구성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나머지 차익 금액들 약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인데 나중에 이곳이 이제 재개발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추진 단계가 이루어진다라면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앞으로 20억대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지역 소개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인근의 교대역, 2호선, 3호선 교대역 역세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서초동. 자, 일단 입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풍부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교대역입니다. 3호선과 2호선의 교차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 경부고속도로 대형 개발 호재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서초동에 뭐 강남권에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뉘어놨었던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구성이 된다면 한남 IC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된다면 이곳을 공세권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화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바로 이곳 서초동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포동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투자할 수 없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서초동 내에서 이런 소액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뭐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도 이번에 또 건축 허가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약 250m 정도 어떻게 보면 63빌딩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이 올라가는 그런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타운을 비롯한 이곳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에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초고층 빌딩들, 50층 규모의 그런 빌딩들이 조성이 되면서 테헤란로에 이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졌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표적인 상업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동 북부 라인, 서초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강남역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논현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보사 부지의 개발 사업들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죠.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문화복합 시설들과 그리고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이런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지보다도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초대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이 지금 확정이 됐고, 이곳의 용적률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초고층 건물, 빌딩들이 구성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개발 계획지 잡혀 있었던 높이는 49층이나 이제 앞으로는 63빌딩 높이에 더 이상 60층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쇼핑몰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유발 효과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지들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권에는 삼성역 주변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국제의료 복합지구를 바라봤는데, 앞으로는 서초대로의 강남역 주변의 개발 사업들도 초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신다면 이제 양재 R&D 연구단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대표적인 업무지들 테헤란로뿐만이 아니라 양재 R&D 연구단지, 그리고 서초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대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하부로 대중교통, 이런 고속도로를 넣고 지상부에는 공원화 조성,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업지 바로 이곳 서초동에서 사업지에서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지에 그런 쾌적한 환경들 조성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서초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 많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주거의 환경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 테헤란로 라인들 또는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곳에서 거의 6억대, 7억대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투룸 기준으로 해서 5억대는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 전세를 놓으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약 4,500에서 9,500만 원까지, 테라스가 있는 호실들도 있고 이제 넓이가 있고 이제 층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투자 금액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월세 투자하시면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박대근 대표님과는 매주 일요일 세미나, 또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 하단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방송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